매일 전 세계 사람들은 약 3시간을 SNS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화면 속에서 매혹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존재들이 있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토미에를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파무파탈? 20대 초반의 여자 인스타 프로필 사진? 코스프레? 뭐 여러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토미에를 보면 인플루언서가 떠오릅니다. 엥? 인플루언서? 그거 SNS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아님? 맞음.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를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유명세를 넘어서죠. 인플루언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따라하고 싶게 만들며 때론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죠. 마치 토미에처럼요.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토미에가 누군지 모르실까봐 짧게 설명하자면 이토준지 세계관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며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미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들은 그녀를 사랑하지만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죠. 죽여도 죽지 않고 끝없이 증식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와 토미의 공통점이 뭐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토미에와 인플루언서는 무엇이 그렇게 닮았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유혹과 접근 불가능성입니다. 토미에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녀는 누구든 매혹하지만 그 매력 뒤에는 항상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녀와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죠. 인플루언서도 비슷합니다. SNS를 통해 가까운 듯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무언가를 줄 듯 말 듯하는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욕망과 집착을 불러일으키죠. 뉴스에 나오는 거액을 쏟아붓는 팬들의 심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유혹과 거리만으로는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매혹이나 집착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숭배라는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토미의 존재는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녀의 매력은 간단한 흥미를 넘어서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를 지배하죠.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들은 관심을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 습관, 말투, 심지어 신념까지도 따라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특정 인플루언서의 말투가 유행처럼 번진 걸 본 적 있으시죠? 마치 그들의 발언 방식이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추천 상품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매하는 팬들을 보면 이건 상품 구매를 넘어선 일종의 신념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사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프로이트의 동일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플루언서를 향한 집착은 관심을 넘어서 자기 정체성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죠. 게다가 SNS의 알고리즘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컨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하며 인플루언서와의 관계가 마치 친밀한 듯한 유사사회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듭니다. 팬들은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삶에 가까운 존재라고 느꼈을 텐데 실상은 일방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이처럼 토미에와 인플루언서는 결코 완전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사람들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죠. 또한 사회학적으로 보면 인플루언서는 현대의 우상숭배 문화를 상징하는데 과거에는 위인, 신화 속 인물들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들은 브랜드와 결합해서 홍보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지침서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숭배는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죠. 때로는 더 어두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바로 두 번째인 파괴와 자기 모순입니다. 토미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결국 그녀를 파괴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사랑과 증오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죠. 인플루언서 팬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처음에는 열렬히 지지하다가도 그 기대가 깨지면 비난과 폭로로 돌아섭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이런 현상은 존재했거나 했을 테지만 지금처럼 누워서 댓글로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쏟아내는 문화는 현대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토미에와 인플루언서의 공통점이 단지 매력이나 숭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사회 구조를 살펴보죠. 현대사회는 욕망을 상품화하고 소비를 연결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종종 이상적인 이미지를 판매하는 존재로 작동되죠. 팬들은 그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같은 제품을 구매하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비는 갈망을 채우기보다는 더 큰 결핍감을 남기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토미에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를 사랑하지만 소유할 수 없다는 좌절감은 인플루언서가 제시하는 이상적 라이프 스타일을 쫓으면서 느끼는 현대 소비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닮아있지 않나요? 이러한 모순은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는 인지 부조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행복을 얻을 거라 믿지만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좌절하게 되죠. 이 불일치는 팬들로 하여금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랑에서 증오로 쉽게 전환하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따라하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가짜야, 나를 속였어 라는 감정으로 변질되는 거죠. 사회적 측면에선 이런 현상이 취소 문화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팬들은 작은 실수에도 폭발적으로 반응하며 한때 우상이었던 인플루언서를 한순간에 짓밟아 버립니다. 마치 토미에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녀를 파괴하려 했던 것처럼 인플루언서들도 대중의 손에 의해 쉽게 소비되고 결국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러한 파괴와 자기 모순의 구조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소비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팬들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완벽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은 결국 분노와 파괴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그것을 손에 넣고자 하지만 결국 손에 넣는 순간 또 다른 새로운 갈망이 태어나며 끝없는 욕망의 루프 속에 갇히게 되죠. 토미에와 인플루언서는 바로 이 끝없는 루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더 나은 이미지를 찾으며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쯤 되면 집착과 불안이라는 세 번째 공통점이 등장하죠. 비교와 평가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SNS 속 인플루언서는 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까워지고 싶다는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결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죠. 토미에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을 자극하며 그들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 문화도 사람들에게 불안을 심어주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심리적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스스로에게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살지 못할까? 라는 질문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끝없는 비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죠. 마치 토미에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치며 그들의 사고방식을 서서히 잠식해가는 것처럼요.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우리의 관심을 조종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돼버리죠. 한마디로 통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차 자아를 잃고 타인의 기대와 기준 속에서 살아가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겠죠. 토미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 인플루언서의 존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토미와 인플루언서는 그냥 간단하게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존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우리의 욕망, 불안,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끝없는 집착을 반영합니다. 토미에는 환상 속에서 끊임없이 복제되고 인플루언서는 SNS라는 공간에서 무한히 재생산됩니다. 두 존재 모두 우리를 끌어당기면서도 접근 불가능한 이상향으로 남아있죠. 결국 그녀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울이자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존재들입니다.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매혹 속에서 작동한다. 토미에와 인플루언서는 유혹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결핍을 통해 현대사회의 권력을 드러내죠.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매혹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이미지에 집착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